어제 경기 기분 좋게 보셨죠? 네, 오랜만에 아주 우리 대표팀이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제 기억으로는 한 아시안컵 이전에 한두 번 하고 그 예. 이후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두 골씩, 그리고 주민규 선수와 배준호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고요. 황희찬 선수까지 한 골을 더 보탰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이 기본적으로 아시안컵 때부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구 팬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를 보시는데 약간의 좀 불만도 많으시고 이제 우리가 재밌게 축구를 봐야 되는데 재밌게 축구를 못 봤어요. 근데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경기였고 예.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팀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규 선수가 돋보였거든요. 어제 한 골도 넣었지만 더 중요한 건 3 어시스트. 굉장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뭐 노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주민규 선수 플레이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주민규 선수가 3월 A매치부터 우리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조규성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민규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가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음. 득점 플러스 말씀해주신 어시스트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우리 바로 그 주민규 선수의 밑에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우리가 잘 살려 쓰느냐 이게 우리 대표팀에겐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제를 주민규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주민규 선수도 아마 어제 6월 6일을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축구 인생이 잊을 수 없는 날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김도훈 감독, 물론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아무튼 어제 국가대표 감독 어떻게 보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직 첫 번째 경기이고 또 몇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싱가포르이긴 하지만 7대0 대승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 감독의 공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도훈 감독의 전술은 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도훈 감독은 기본적으로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뭐 전술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도훈 감독이 들고 나왔던 전술 명확한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살려 쓰는 경기를 하자. 그리고 아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동안은 약간 가운데에서 좀 많이 뛰었죠.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특히나 이제 가운데에서 손흥민의 프리롤 나는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쓰고 싶어서 올려 쓰겠다. 이런 이제 멘트를 클린스만 감독이 많이 했었는데 어제 김도훈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뒀죠. 음.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른쪽에는 이강인, 왼쪽에는 손흥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볼을 가지고 있다가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고 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득점과 공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침투와 득점 결정력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선수의 거리를 오히려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 쪽으로 쏠리면 이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났죠. 그 음.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 전환. 요 전술을 딱 포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하. 이 포인트가 너무나 잘 통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경기가 바로 어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싱가포르 관중들도 정말 손흥민 선수 공 잡을 때마다 환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김도훈 감독이 뭐 많은 전술을 하기에는 임시 감독이니까 쉽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원포인트 딱 주요한 걸 잘 짚어줬다 이렇게 좀 제가 빼노님의 말을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하면 수비 이골 고질적인 뭐 불안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골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수비도 한층 좀 부담 없이 수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제 수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괜찮은 수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던가 음.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에 나오는 실수들 이런 모습들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에도 조현우 선수가 엄청난 선방을 한번 하면서 네. 실점 위기를 넘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들과는 어제 경기가 좀 달랐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술적으로 간격이 너무 멀었을 때가 많았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니까 예. 수비에 한두 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가 있는데도 말레이시아에게 물론 말레이시아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말레이시아에게 세 골을 먹히는 네. 그런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는 김민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어제 어쨌든 뭐 김도훈 감독도 수비적인 밸런스를 계속 이제 그 우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이후에 황선홍 감독도 그렇고 김도훈 감독도 그렇고 밸런스를 맞춰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아, 이 수비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경기에 좀 의미, 그러니까 워낙 7대0 대승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잘 싸운 거지 무슨 분석이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말씀하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약체에게도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고전했기 때문에 긴장하고 솔직히 봤거든요, 전반에는. 네네. 어제 우리 대표팀이 어떤 부분을 좀 평가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스스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분위기 반전이겠죠. 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늘상 최강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아시안컵 때부터 실제로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가 3월 A매치 때도 태국에게 비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서는 싱가포르 선수들한테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비겼다. 아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류의 인터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싱가포르의 오구라 감독이 더 이상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하.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 대표팀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은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해볼 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아, 우리 대표팀의 이 스쿼드와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런 활약이 참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것을 어제 증명해 보였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술적으로 엄청난 실험을 해서 월드컵을 대비하자 뭐 이런 경기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결국 배준호 선수 같이 아하.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잘해줬다는 거죠. 네. 배준호, 뭐 박승우 그리고 어제 엄원상 선수도 있었고 오세훈 선수도 있었고 이런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뭐 싱가포르이긴 하지만 전력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배준호 선수는 어제 나오자마자 9분 만에 데뷔골을 넣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 우리가 월드컵 그리고 월드컵 그 이후에 새로운 얼굴들로 뭔가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어제 시험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그 21살 기대주 배준호 선수가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딱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김도훈 감독 앞서 아까 이제 뭐 원포인트로 잘 전술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간격 같은 거 벌어지지 않게 유지를 잘해줬다고 평가하셨는데 정식 감독 언제 뽑히는 거야? 궁금증과 함께 혹시 김도훈 감독? 뭐 이런 이제 팬들의 어떤 네. 추정도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김도훈 감독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김도훈 감독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도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이제 6월이나 7월 달에 감독이 좀 선임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외국인 감독으로 아마도 정식 감독은 선임이 될 거예요. 이제 김도훈 감독이 너무나 잘해줬고 그리고 김도훈 감독이 이제 우리 축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게 이 임시 감독이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알기로도 주변에 이제 뭐 감독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자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7대0으로 이기지 않는 한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였던 거예요. 득될 게 없는 자리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도훈 감독이 사실 황선홍 감독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 감독이 아니라 이 임시 감독으로 이제 우리가 구멍난 요런 지점들을 잠시 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도훈 감독이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그 싱가포르전을 잘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김도훈 감독에게는 너무 고맙지만 어쨌든 임시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네. 이제 우리 대표팀에 이제 지원한 감독들이 뭐 제시 마치, 르나르, 귀네슈 이렇게 유럽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을 원했어요. 네. 근데 그런 감독들을 우리가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에 오지 못했죠. 예. 그렇다는 건 이제
그 감독들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정식 감독으로 올 수 있는데 김도훈 감독으로 간다는 건 지금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나중에 근데 막 김동 감독 돼가지고 페노님 사과하고 이런 거 아니시죠? 아,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비판을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일단은 계속 외국인 감독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네네네. 보겠습니다. 아, 이제 어제 경기로 이미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중국과의 경기 결과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 확정 짓긴 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중국과의 경기 중에 기대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어제 경기로 A매치 통산 48호 골 넣었으니까 역대 1위가 황선홍 선수였다면서요. 50골. 그 네네네.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걸 깰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경기는 좀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지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이제 그 화요일 경기는 이제 우리가 뭐 월드컵 예선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2차 예선을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최종 예선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를 우리가 평가전처럼 이제 설렁설렁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그래도 진출했으니까 로테이션을 대거 돌려서 조금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일단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경기가 월드컵 시드에 포함이 되는 경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경기들을 잘 해놔야 피파 랭킹이 올라가고요. 요 피파 랭킹대로 이제 조를 짜거든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드에 속하느냐, 더 좋은 시드에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가 강팀을 만날 확률보다는 약팀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전도 우리가 베스트 멤버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늘상 이런 월드컵 예선할 때 손흥민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최다골 2골이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의 우리의 뭔가 싱가포르전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2골이 나올 만은 한데요. 일단 그 중국이 싱가포르처럼 공격적으로는 안 할 거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싱가포르가 그 오구라 일본 감독이거든요. 근데 일본 감독들의 특징이 좀 공격적이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이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은 그냥 실험적으로 아하. 공격을 좀 많이 해봤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중국전은 중국이 밀집 수비로 분명히 나올 거고 어떻게든 이제 실점을 안 하려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전은 조금 더 득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2골이 나올 만하다. 그래서 이제 뭐 2골을 기록해서 손흥민 선수가 뭐 최다 득점 선수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또 우리 국가대표팀 한국 축구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 중국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서울 상암동 저희 JTBC와 가까운 그렇죠. 그곳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이제 새내기 선수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전은 그냥 좀 편하게 로테이션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경기군요. 시드에 포함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몰랐던 걸 또 짚어주셨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세워질지도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면서 화요일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역시 새벽에 축구 전문가 페노님과 함께 경기 바로 전날 밤이 지금 몇 시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확실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페노님 다음 경기에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